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많이 바쁘셨죠? 예. 예. 이제 완연한 봄날 같아요. 예. 예. 이제 봄이 와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어떻게는 뭐 이제 진달래는 뭐 이미 폈지만 이제 개나리도 활짝 노란 어떠한 그런 어떤 그 세상을 보니까 나름대로 좀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도 좀 생동감이 넘치는 그러한 일상이 되면 다 누구나 좋겠는데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문제들 또 어떠한 지금 뭐 사회적인 어떠한 그러한 문제 뭐 예민한 거지만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놓고 봤을 때 뭐 사회적인 어떤 저기에 있어서는 어떤 직함이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직함.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명함, 또 이제 이름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님께서 너무 그 명찰하고 통쾌하게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해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성명학이 왜 중요한 것인지 그거를 좀 오늘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성명학은 아주 광범위한 부분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이제 통계학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음파, 파동, 그리고 이제 그 음파의 파장의 원리, 그래서 일종 그리고 또 양자 역학의 원리도 하더라고요. 그런 원리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념을 이런 관념 저런 관념에 그 훈련을 쌓는 것도 이 성명학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인류 역사학이라고 있어요. 인류 역사학.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 어떤 일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이름으로 어떻게 겪었다. 그러한 통계 원리도 들어가고, 그리고 수리의 원리, 수리 양자수리라는 수리의 원리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모양 형태, 이름도 그 사람 모습과 같아요. 모습 그대로 딱 찍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모습을 좌우로도 보고 위아래도 보고 이름 속에 그 모양 형태가 그 사람의 아니면 그 물체의 그걸 상징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인류 역사학의 언어학이라고 있어요. 인류 문화 언어학에는 인류 문화 모든 언어학에 집산적이 돼요. 그래서 이게 광범위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광범위한 학문 속에서 이제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마치 큰 코끼리가 있는데 그 코끼리 속에 내가 코끼리 털을 하나 지어보고는 눈 안 보이는 그 봉사가 지어보는 코끼리 중에 털이 하나 있어요. 이 코끼리구나. 어떤 사람은 눈 감고 이제 코끼리 꼬리를 만져보고는 이게 코끼리구나. 앞다리를, 뒷다리를, 머리를 이렇게 각 분야에 하나만 만져보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성명학이다 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또 이 학문이에요. 이 학문 자체가. 그러면 그 지금 아까 스님께서 그 음파 내지는 파장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음파, 파장이라는 것을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음악에 있어서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럼 예컨대 도라는 그 음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파장이 영향을 주고 레라는 어떠한 그러한 음향에 있어서 레라는 어떠한 영향이 따르고 예를 들어서 솔을 하면 솔에 맞는 어떠한 그러한 파장에 의해서 그러한 기운이 집합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반복되면은 그 에너지가 누적된다고 그래요. 누적은 쌓인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옛날에 뭐 부처님 누진통이라는데 계속 쌓여서 그 에너지가 넘치면은 결국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같은 이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의 에너지가 누적되는 양에 따라서 더 크게 이름의 영향을 그 에너지 기운을 더 강하게 받기도 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요만치밖에 안 썼어. 그러면 요만한 에너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양은 우리 진동파의 숫자를 수리라 그래요. 수리. 한 번 진동 3번 하면 300.
4번 진동하면 4해. 그것도 그 진동파가 오행상으로 목일 수 있고 화일 수 있고 토도 목화 토 금수 다 있겠죠. 예. 목화 토 금수. 예. 그래서 그 토가 8번 반복하면 8핵이 하는 거. 토의 8핵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세분하게 나가다 보면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는 이름이나 성명학이나 음파가 끼치는 거는 그 파장은 물질을 변동시켜요. 파동 역학을 해가지고. 여기 물 흐르죠, 이 폭포가. 이 물이 사실은 물이 계속 연결돼 있죠. 실제로는 이게 물이 연결된 게 하나하나 별로 분리돼 있어요. 네, 그러겠죠. 예. 심지어는 이 덩어리 속에도 이 제품이 고체기라 하잖아요. 네. 고체지만 사실은 분석하면은 원자하고 전자밖에 없어요. 네. 그 원자 전자가 배열해서 모여 있는 게 이 고체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우주 전체가 하나의 생명이. 네, 그러겠죠. 예. 그 우주 전체가 하나의 생명, 그걸 이제 비로자라 부르기도 하고,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 하고, 불교의 그 트윗에서는 대일열이라 부르기도 하고, 우리 동양에서는 비로자라 부처님을 우주의 하나의 부처, 우주 전체가 한 생명체라는 거. 그래서 불이라고 하죠. 불이문이라 그러죠. 불이라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성명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는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인데 생명체 중에 성자에 대한 진동파, 성은 예를 들어 한글로 말하면은 그 시옷이 성이 이제 금으로 봐요. 금으로 봤을 때 금에 성자를 넣었을 때 진동파가 6번을 한다는 뜻이에요. 금이 6번 두드린다 소리예요. 명자는 그러면은 물의 기운이 8번 두드러진다 소리예요. 그래서 두드러지는 그 조화에서 화합이 되기도 하고 상극이 되고 물질 분해 합성이 있죠. 그런 기도 분해 합성이 있어요. 분해되기도 하고 합성되기도 하고. 이런 원리를 맞춰가지고 좋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우주에는 좋고 나쁘게 그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사람이 느끼기에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좋은 영향을 받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나쁜 영향을 받았다는 것만 알 뿐이지 지식적으로. 그죠? 우주는 악과 선을 구분하지 않아요. 우주는. 그러니까 그 파장에 의해서 어떠한 의 어떤 기운을 내기도 하고 양의 기운을 내기도 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한 음과 양의 기운이 생하느냐 극하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떤 성명학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 성명학이 아니라 어떠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좋아질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음과 양이 조화를 잘 이뤄야 되는데 파장에 의해서 음파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균형을 맞지 않고 쏠린다든가 뭐 양이 많다든가 예컨대 음이 많다든가 이런 식으로 쏠린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는 세 글자가 나름대로 어떤 상극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극하는 어떠한 문제만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이제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일반적인 성명학의 얘기고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저는 뭐 아마추어니까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아주 섬세하게 그렇겠죠. 건강 문제도 다룰 수 있고 그 이름 속에 이름도 사주가 4기능이 있어요. 이름에도 이름에도 왜 4기냐면 부모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부모, 배우자, 나, 자식 이게 사주예요. 4기능이에요. 이걸 이름에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들어가면 아까 보편적인 얘기했고 세밀 들어가면은 그 몇 살경에 어느 시기에 너 부모가 내 이름인데도 너 부모가 어떻게 된다. 내 이름인데도 내가 지금 1살 태어나서 이제 2살이에요. 근데 내 이름 속에 앞으로 미래에 내 자식이 불효자가 나온다. 아니면 뭐 잘못된다. 아니면 출세한다. 이까지 다 나와요. 그럼 사주보다도 성명학이 더 중요합니까? 옛날에는 사주가 더 중요했고 지금은 가면 갈수록 이름이 더 중요한 시대로 변해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사실 글자 쓰지도 못했어요. 개우 이름 정도 알 정도로 내 이름이 누구라고 알 정도의 그 시대에서 이름이 많이 불려지지를 않았어요. 이름은 태어날 때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이름은 운명이 아니에요. 사용해서 제품이잖아요.
이 제품을, 이 훌륭한 조화로운 제품을 사용하면 내가 훌륭한 제품의 기운을 받는 거고, 상극이고 아주 조접한 정말 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다면은 그 이름을 내가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은 기운 있는 데서 이름을 가져오면 좋지 않겠죠. 원래 똑같아. 내가 보약이 이름이에요. 네. 내가 먹으면 좋지요. 네. 독약이 이름이에요. 네. 그 독약 이름을 내가 먹으면 어떻노? 안 좋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법적으로 개명했다 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많이 사용한 사람의 그 이름의 역할을 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행어사 마패를 지녔다. 그러면 시험을 쳐서 마패를 받았겠죠. 팔도 또 어사가 될 수 있고 삼도면 말 세 마리면 삼도 어사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중에 있으면은 내가 그 의사의 임명받았으니까 의사의 역할을 할까요? 예, 하겠죠. 거기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름의 중요성이 내가 어떠한 예를 들어서 임무라든가 보직을 받는 데 있어서도 어떤 과장이면 과장의 보직, 국장이면 국장의 보직을 받음으로 해서 그러한 입장에 내가 서게 된다. 그렇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름을 지내면은 대통령 이름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글에 들었던 한문에 들었던 한글 한문에 다 들었던 아니면 영어까지 들었던 그 속에 들었는 사람만이 역사적으로 보면 다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살펴보았을 때 대통령이라는 아니면 어떤 국가에서 최고적인 어떤 권위적인 어떠한 그런 상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최고의 어떠한 입장이 될 수 있다라든가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 대통령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기운이 있어요. 이름에서 이름 속에 상징물이죠. 그럼 이름이 나쁜 사람은 결과적으로 이름을 재수정함으로 해서 약간의 어떤 생활 리듬이라든가 패턴이라든가 어떤 행복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까? 크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크게 변화가. 그거는 크게 변화는 이제 사용하기 나름인데, 물건을 집에 사놓고 이게 이름이에요. 내가 이 집을 샀어. 사놓고 집에 놔두고 한 번도 안 써요. 법적으로 개명했지만 한 번도 안 써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이름이. 글쎄 안 쓰면은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제품이에요. 이건 제품. 이 제품은 펴고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좋은 이름을 아무리 받아도 정말 이 이름과 나와 결혼하지 않으면 이름과도 결혼을 해야 돼. 그렇죠. 함께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이름을 주로 걸어놓는 게 제일 효과를 보고요. 두 번째는 많이 부르는 거. 활용하고 쓰고 부르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개명이에요. 개명을 해놨다 해서 큰 효과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개명을 함으로 해서 내 마음속 인식에서 나는 개명했다 하는 그런 인식 정도 그거 때문에 약간의 한 30%씩 부르면 70%. 근데 스님 계속 매일매일 쳐다보면 미운정, 고운정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그걸 이름으로 보면은, 스님이 그 앞에 걸어놓고 매일 내가 쳐다봐요. 내가 그 이름에 미운정, 고운정이 들까, 안 들까요? 들겠죠. 똑같은 문제예요. 아무튼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도 이렇게 이제 좋은 자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이렇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